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산행을 하시게 되면 결정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이 산이 많기 때문에 산불이 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임도가 조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깊은 데 안 들어가고 임도 주변에서 찾아도 나물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지수도 많고 좋은 나물도 많습니다. 오늘 영상 속에서는 이 임도 주변에 어떤 나물이 있는지 또한 살펴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비교적 이제 강원도의 높은 산을 너 비켜 아이 파리 새끼. 자, 비교적 높은 산을 이제 산행하시다 보면 이런 식물들 봤을 거예요. 꼭 오이나 참외 동굴처럼 이렇게 동굴을 감고 올라간 식물이 있는데, 요것은 이제 산외라는 그런 이제 박과의 식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동굴손을 감고 올라가서 이제 막 퍼지고 그러는데, 꽃도 피고 열매도 달립니다. 열매도 달리고 하는데 열매가 굉장히 이뻐서 박의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숲속에 들어오면 이런 풀 한 포기까지도 자세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막 지나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풀숲이구나 이러는데,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식물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고 창조의 질서가 있고 서로 살아가면서 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산외 박과식물이니까 이것도 이제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너무 연하니까 그냥 뭐 다른 나물들에 취해서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물도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의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나물로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 독성이 없어서 여러 번 이제 청산별곡님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고 저도 이제 몇 번 했는데, 어릴 때는 알아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크면 잘 모릅니다. 요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털이슬, 말털이슬, 쥐털이슬 있고 이런데, 이제 털이슬로 이제 꽃을 보고 다양하게 봐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런 이제 털이슬이라는 식물은 크면 요렇게 보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이제 붉은 찬반디들 아주 진하죠. 요렇게 갈라지는 부분에 이렇게 자주색 반점 묻어 있는 거. 그리고 임도 주변에 좀 습한 기운이 있으면 많이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잎이 넓은 뭐 상추나 배추 모종 같이 생겼잖아요. 요거는 이제 괭이눈이 꽃이 피고 나면 옆으로 이렇게 막 포복지가 생겨서 옆으로 번지기도 하는데, 이 괭이눈 종류가 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꽃의 이제 뭐 색깔도 봐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이제 동종 포인트가 있는데, 요런 이제 괭이눈이 요렇게 생겼다는 건 아시고, 꽃을 볼 때마다 세밀하게 하나씩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괭이눈인데 나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누가 안 가르쳐 줬을 거예요. 괭이눈 나물로 활용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죠. 산을 다니다 보면 이게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잎은 요렇게 생긴 거, 꼭 승마나 뭐 눈빛 승마 뭐 요렇게 끊어졌네, 죄송합니다. 요런 이제 식물들이 있는데 이렇게 세 개씩 갈라져서 네 방향, 거의 뭐 네 방향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병조희풀이라는 이제 야생화입니다. 미나리 아제비과의 반관목입니다. 나무예요, 나무. 이 밑에 보면 이제 목질화가 되어 가지고 이게 다 잎이 떨어지면 이 상태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꼭 이제 산수국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것도 이제 어릴 때 이제 아주 연한 순을 나물로 먹을 수가 있는데, 미나리 아제비과 식물이기 때문에 약간의 독성이 있으니까 이제 뭐 삶아서 데쳐 말리고 이제 또 말리고 우리고 하는 과정에 독성을 빼내는 이제 묵나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게 이제 종이를 만지는 느낌이 난다 그래서 종이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단풍치도 그런 느낌이 나니까 단풍치 보고도 종이치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 틀리다 보니까 그런 이름을 외우다 보면 실제로 이런 이제 표준어를 모르게 되면 이게 먹을 수 있는 식물이고 약초인데 나중에 이제 혼동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이제 엉뚱한 이름을 알고 계셨다, 지역 방언을 알고 계시고 그러다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계단기라는 겁니다. 뭐 바디나물이라든가 구리대 이런 거 다 먹을 수 있는 나물이잖아요. 근데 계단기로 부르니까 이제 못 먹는구나. 그리고 손 안 대는 분들이, 요새는 이제 뭐 인터넷 발달이 많이 돼서 그런 거를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옛날 저희들 어머님 세대들, 할머님 세대들에서는 이런 걸 이제 계단기라 하면 전혀 못 드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기 식물 이름을 배울 때 정명을 먼저 잘 배우고 숙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지역에서 부르는 그런 뭐 이제 나물 이름이라든가 약초 이름을 알게 되면 이제 점점 전문가 반열에 올라서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올라가면서 저 밑에서부터 계속 보이는데 이렇게 전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씨앗을 보시면 전호 씨앗은 이렇게 길쭉한 것이 특징입니다. 길쭉한 것이 특징이고, 꽃을 보게 되더라도 요건 다 떨어졌네요. 꽃이 5장이 돌려나면서 피는데 5장이 다 제각각이고 한 장이 아주 도드라지게 크게 보입니다. 꽃잎 한 장이. 그렇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줄기에 보시면 줄기에 털이 없어요. 이 상태로 이제 올라오면 줄기에 털이 없고, 요 갈라지는 요 잎집 부분에만 약간의 이제 털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걸 이제 판별하는데 중요한 동정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 이런 것이, 여기 전호가 털이 있는 털전호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만났을 때는 이제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성장했을 때는 꽃을 보고 씨앗을 보고 자생지 위치를 이제 파악해 놓으셨다가, 봄 되면은 이제 봄에 주로 사용하는 나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꽃이 피었을 때라든가 씨앗이 맺혔을 때 이런 걸 유심히 잘 살피는 그런 안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보면 쑥부쟁이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동네 쑥부쟁이들은 보시면, 만져보시면 까칠까칠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까실쑥부쟁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제 엄지손가락만한 막 볼이 막 날아다닙니다. 장수말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물들 잘 이해를 하시고, 쑥부쟁이들은 다 나물로 활용하는데 이게 굉장히 기능성 나물이라는 거, 그거만 이해하시고 이제 잘 눈에 익히시면 나물도 되고 성장하면 또 야생화도 굉장히 이쁜 것이 까실쑥부쟁이죠. 자, 여기는 이제 임도 주변인데 차가 이제 임도로서의 그런 역할을 자주 안 하니까 차가 자주 왕래를 안 하는 모양입니다. 목본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병꽃나무가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병꽃나무 수는 굉장히 연해요. 그래서 이런 연한 거를 채취해서 나물로 활용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물들 보셨을 거예요. 자, 이제 물봉선인데 요것은 노란색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제 노란 물봉선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이제 나물로 먹지 않고요. 요거는 이제 뭘까요? 전호입니다. 전호. 전호가 이렇게 아직 꽃이 안 펴갖고 올라왔고요. 이제 뭐 단풍마. 자, 요런 이제 마 종류들은 뿌리가 일반 우리가 먹는 이제 갈아서 먹는 그런 마하고 틀려요. 뿌리가 딱딱하고 약으로만 쓰고 식용은 좀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뭐 말려놨다가 차를 끓여 드신다던가 아니면 이제 술을 만드신다든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뾰족하게 나와 있는 꿀풀과 식물, 요거는 이제 뭘까? 파리풀도 요렇게 생겼고, 여기에 같이 공생하는데 요거는 이제 광대나물,
광대 수염입니다. 광대 수염. 자, 꽃이 굉장히 이쁘고 흰꽃이 이렇게 층층으로 몰려 피는데 상당히 이뻐요. 요것도 이제 연할 때 나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광대 수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줄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숲속에 들어왔더니 이제 줄딸기 아직 열리지는 않았는데 이제 열리려고 이렇게 꽃망울이 맺혔잖아요. 저 아래쪽에는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감벌하느라고 임도를 내놨습니다. 지금 이제 길이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임도 주변에는 보면 이거 굉장히 커 보이죠. 얼핏 보면 그 고려 엉겅퀴를 닮았어요. 이렇게 올라오면 고려 엉겅퀴를 닮았는데 이 잎은 여기 잎자루에 잎맥을 따라서 자주색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것이 틀리고 옆에를 보면 이게 이제 왜 담배풀이라고 이름 붙여졌냐면 이것은 담배풀이 아니고 여우 오줌이거든요. 담배풀 집안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곰방대처럼 생겼습니다. 열매 꽃대가. 그래서 이제 옛날 담배 피던 시절에는 곰방대 하면 담배 이런 인식이 붙어졌기 때문에 담배풀이라고 불려진 거죠. 이거는 이제 담배풀이 아니고 담배풀 집안 중에 가장 대형인 여우 오줌입니다. 이곳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런 입장 연한 거를 채취해서 뭐 묵나물로 활용하시면 엄청난 나무를 확보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꽃이 피면 확실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는데 꽃이 없을 때는 굉장히 이게 취나물인가 미역치인가 이제 의문이 드는데 요것은 노란 장대라는 냉이과 식물입니다. 십자화과 식물이에요. 노란 꽃이 이쁘게 피는데 연할 때는 뚝뚝 꺾으면 또 주변에 많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양을 만날 수가 있는 나물입니다. 잎줄기의 잎자루가 굉장히 넓고요. 줄기를 감싸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산행을 오래 하신 분들, 약주하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산에서 길 잊어 먹으면 이 식물이 보이는 데까지 나오라고 합니다. 멸가치입니다. 멸가치. 잎도 굉장히 넓고 대형이고요. 나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흔하고 많아서 또 쓴맛이 강해서 이 식물 별로 좋은 나물로 취급 안 했는데 최근에는 뭐 이 식물에서 뭐 피부 트러블을 치료하는 그 물질을 추출해서 특허도 출원했고요. 상당히 다양하게 이용되는 그런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씨앗이 점액 씨앗이 독특하게 생겨가지고 점액질이 있어서 옷 같은데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 다니는 곳, 임도 주변, 인가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 잊어 먹으면 질경이 있는 데하고 이거 멸같이 있는 데만 나오면 충분히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마음 먹고 왔으니까 다양한 식물들 보여드릴게요. 요것은 이제 동작꽃입니다. 석주가의 집안이고요. 이렇게 마주나기하고 요런 부분이 이제 마디가 이렇게 생기는 게 석주가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도드라지게. 다른 것도 뭐 그런 것이 있어요. 하지만 산에 오면 요게 이제 석주가의 그 동작꽃이라는 야생화면서 나물인데 이제 주황색 꽃이 십자형으로 돌려나면서 피는데 굉장히 이뻐요. 잘 보세요. 이렇게 이제 마주나고 줄기에 잎에 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무더기로 모여서 나는 것이 이 나물들의 특징입니다. 자, 요게 뭐처럼 생겼을까요? 집신나물도 아닌 것이, 양지꽃도 아닌 것이 참 이상하게 생겼죠. 요거 이제 양지꽃인데 이런 숲속에 좀 그늘진 곳에 개울가 습한 곳에 많이 사는 그런 식물입니다. 잎이 이렇게 세 장씩 올라와서 어긋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줄기에는 이렇게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잎이 끝에 꼭 3장씩 이렇게 달려요. 물량지 꽃입니다. 습한 곳에 많이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올라오면서 이렇게 갈라지는데 꼭 3장씩만 갈라집니다.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나물로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면 이렇게 잎이 3장씩 보이는 곳도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줄기가 뻗어나가는 거 있는데 요거는 이제 뱀딸기입니다. 뱀딸기는 열매가 3회라고 해서 항암 치료제로 많이 도움을 받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생열매를 나중에 또 언급해 드리겠지만 생열매를 많이 드시면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한꺼번에 많은 것을 이렇게 욕심부리고 먹게 되면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리대이죠. 구리대. 요거는 굉장히 작은 축에 속합니다. 줄기는 이렇게 원형이고 만져보면 뿌연 이렇게 이제 분가루 같은 게 묻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잎은 이렇게 올라와서 여러 번 갈라지기도 하는데 마디 같은 부분이 꺾이지도 않고 위에 이제 성장한 개체들은 보면 거의가 이렇게 초록빛입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에 자주색 반점도 없고요. 이게 얼핏 보면 멀리서 보면 이제 누리대하고 누리대라고 부르는 외우산풀하고 흡사하게 생겼는데 외우산풀하고의 특징은 줄기가 이제 구리대는 원형이고 외우산풀은 고리져 있습니다. 그것이 특징이고요. 둘 다 보면 밑에 쪽에 이렇게 자주색 반점들이 살짝씩 묻어 있는 거 있고 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원형이냐 고리졌냐 그런 거 이제 보시고, 또한 지리강알하고 비교하실 때 지리강알은 이제 이런 갈라지는 부분에 지리강알도 반점이 없는 것이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반점이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잎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지리강알은 그런 거 이제 차이점을 유심히 보시고 의심나면 전화해서 확인하자. 구리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구꽃이 이제 점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여기에서 이제 독일 병정들이 쓰는 그 투구 모양 그런 이제 보라색 꽃이 이쁘게 피기 때문에 투구꽃이라고 부르는데, 뿌리는 초라는 약명으로서는 굉장히 맹독성 독초입니다. 독초이면서 그것을 잘 법제하면 또 약도 되는데 개인이 민간인이 절대로 법제를 시도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시고 이런 것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투구꽃이고요. 옆에는 이제 요거 잎장 5장으로 갈라지고, 요 뭘로 보이세요? 굉장히 작잖아요. 이렇게 보면 또 새롭죠. 요것은 숲속의 잡초라고 부르는 딱총나무입니다. 접골목으로 부르면 많이들 아시죠? 접골목으로 부르는 딱총나무. 지금도 순이 굉장히 연해요. 이런 거 이제 채취해서 나물로 드셔도 되고, 아직까지는 또 약으로 이용하시려면 억세진 거 채취에다가 잘 씻혀서 이제 물을 내서 차 대용으로 드시면 이게 변비 해소에도 좋고 골절상이나 타박상 같은 그런 이제 아주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죠. 나물도 좋고 약초도 좋은, 전국의 높은 곳 낮은 곳을 가리지 않고 많이 자생하는 딱총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너무나 대형이어서 잘 안 보이는데 밑에 쪽을 보면 이렇게 이제 잎이 여러 개 갈라진 거 보이죠. 여기는 또 이 붉은 참반디가 잎이 갈라짐이 좀 특이합니다. 저쪽에 강원 영서지방, 경기도 북쪽 지방에는 이 참반디가 좀 원형을 보이는 게 많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이제 새 잎으로 갈라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것이 맞는데, 올라오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갈라져서 키가 껑충하게 큽니다. 요것은 이제 붉은 반점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꽃도 붉은색이 펴요. 붉은 참반디로 부르는 나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숲에도 이제 요런 식물들 많이 보이죠. 미나리과 식물들처럼 보이는데 요거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얼핏 보면 금낭화도 닮았고 미나리과 식물도 닮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줄기에 날개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줄기에 이제 날개도 있고 이런 식으로 꼭 미나리과의 식물처럼 보이는 이 식물은 괴불주머니입니다. 괴불주머니도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이 괴불주머니 종류들은 다 유독식물입니다. 아주 초봄에 올라올 때 어린 잎은 뭐 삶고 우리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물로도 활용하지만 이렇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독성물질을 많이 함유하기 때문에 가급적 안 드시는 것이 좋은 괴불주머니입니다. 임도 주변에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식물들을 이제 알아보고 내려가는데요. 이 주변에 이제 고강나무 꽃들이 상당히 많아서 굉장히 향기롭죠. 여기 보시면 이제 고추나무가 꽃이 폈다가 이제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자세히 봐놓으시면 고추나무 열매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 잎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봐놓으시면 나중에 성장한 잎을 보더라도 이게 고추나무구나 그런 건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목이 생기는 거죠. 이런 주변에서 이것저것 간섭하면서 내려가는데 주변에 이제 고강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펴 있어요. 굉장히 향기롭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깊은 산속 들어가지 마시고 이런 이제 임도 주변을 다니시다 보면 이제 힐링도 되고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또 운 좋으면 이제 나물 몇 가지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산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나무 엄청나게 크죠. 이 뭐 파라솔처럼 이렇게 큰데 저게 두릅입니다. 두릅나무가 저렇게 컸습니다. 누가 이제 채취를 안 해서 저렇게 커졌는데 저렇게 모습이 변하면 또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모습도 이제 다양하게 보시고 여러 가지를 자꾸 반복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식물 공부 재밌어집니다. 중독되리만큼 재밌어지는 것이 이 식물 공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제 임도 주변에서 깊은 숲속으로 안 들어가고 임도 주변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이러한 식물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소통하고 공유하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무료입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소통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